네, 안녕하세요. 네, 다산에도 최중현 원장입니다. 이제 2회 실기 시험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사사로운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기시험 팩트체크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뭐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뭐 실기시험장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뭐 큰 건 아니고 좀 작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실기시험장 관련 질문 소소한 답변입니다. 예, 소소한 여기 붙었어요. 첫 번째, 시험장에 자 갖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퀀스 그릴 때 자를 대고 반듯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예전에 어떤 감독관은 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있죠. 이런 자, 15cm 자 있죠. 투명한 15cm 자. 그런 자들은 보통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뭐 모양자나 다른 특별한 자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경우는 있죠. 처음에 시험 치기 전에 감독관께서 뭐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시험 치는 도중에 자 가지고 약간 뭐 이 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시험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독관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 사용해도 되는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15cm 자 있죠. 투명한 15cm 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혹시라도 조금 신경 쓰인다라고 하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할 때 공식 과정 단위 모두 써야 하나요? 라고 합니다. 일단은 공식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은 해서 쓰는 거하고 그냥 숫자를 바로 대입하는 거하고, 바로 숫자가 대입됐다는 것은 역률이란 그 공식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란 그 공식 자체가 맞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공식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그 공식을 대입한 첫 번째 식 있죠. 그것만 바르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계산 과정을 쭉 이렇게 모두 써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그 계산 과정 모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용 허락된 계산기 있죠. 그 계산기 내에 계산 과정이 뭐 생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각도 대입하고 하는 거 있죠. 뭐 A는 1에 120, B, A 제곱은 1에 240 이런 것들도 있죠. 모두 계산기 안에서 허락이 되고 그 채점관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있죠. 방정식도 계산기 내에서 사용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사용이 허락이 됐고 그 계산기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모두 주구절절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첫 번째 식과 계산 결과가 모두 쓰여졌다면은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있죠. 이거 당연히 최종 결과에서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과정에서도 단위를 써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과정에서는 단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과정에서 단위 써도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았어도 됩니다. 근데 과정이 헷갈릴 수가 있다면은 단위를 써서 계산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결과에만 쓰시면 돼요. 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으시는데, 실기시험지의 크기는 연습 공간은 충분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일단 실기시험지도 일단 필기를 합격하셨으니까 실기시험을 보실 거죠. 그 실기시험지의 재질은 필기시험지하고 비슷한 뭐 갱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지 크기는 우리가 A4보다 큽니다. 보통 우리가 뭐 B4나 A3G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A4를 2배로 한 게 A3죠. 혹은
B5로 2배로 한 B4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크게 상관없죠. 연습 공간이 문제인데 연습 공간이 그 지금까지 연습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 아래에 연습란이 있는데 어차피 샤프로 계산하시고 나서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연습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간이 부족해서 시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시험 시작 후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시험장 가면 보통 이런 거 있어. 그 시험 딱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 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뭐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올 분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요. 근데 혹시나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 가셔야 된다 이럴 경우는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시험 2시간 이후에 그 동성애 감독관 동행하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해요. 한번 나갔다 오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좋으신 분들은 남자 수험생이면 남자의 그 감독관이 동행하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퇴실은 언제부터냐면 보통 필기는 우리가 30분 뒤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감독관이 이제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줘요. 거기에 맞춰서 퇴실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실기 시험은 합격하실 만한 분이라면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겠죠. 퇴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실기시험 시간도 저번 시험 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기시험 있죠. 약간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도 그렇고 실기시험도 그렇고 둘 다 2시간 30분입니다. 근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는 2시간 30분이었죠. 근데 산업기사 실기는 2시간입니다. 2시간 30분 아니에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시간은 기사는 2시간 30분, 산업기사는 2시간이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과정에서 볼펜을 교체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됩니다. 되는데 까만색 볼펜에서 까만색 볼펜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까만색 볼펜에서 파란색 볼펜으로는 안 돼요. 파란색 볼펜에서 까만색 볼펜은 안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색깔이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 되고 같은 색깔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지에 왜 샤프 사용에 모두 지우라고 하나요? 이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습란에 볼펜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답 작성할 때 밑에 연습란에 썼던 볼펜 그대로 옮겨 적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샤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은 샤프로 답안 작성을 샤프로 이렇게 쓰고 나서 맞으면 어떻게 볼펜으로 쓰고 샤프를 지웁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두 종류 분이 계신데 혹시라도 샤프를 이렇게 했다가 다 못 지우고 있죠. 남겨놨다. 그럴 때는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샤프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이렇게 좀 지우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남아있다. 샤프로 한 자국이 남아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나오는 것을 모든 것을 그려야 하나는 부족한 부분 채우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퀀스 도면 같은 데 있죠. 시퀀스 도면 하는데 이런 거 어떤 건 시퀀스 도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그리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있죠. 이런 그 폼 있죠, 폼. 이런 폼은 문제에서 대부분 주어집니다. 이런 폼은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많고요. 정말 간단한 것들은 전체를 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복잡한 것을 모두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출제위원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뭐 시퀀스나 이런 것들은 폼이 주어지고 복잡한 것들은 전체를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손목 시계 갖고 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죠. 어떤 분들은 시험장에 다 시계에 있다, 벽시계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시험장마다 다 다르죠. 시험장에 시계가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고장난 데도 있고. 그래서 시계를 시험에서 시계는 반드시 중요하죠. 혹시 감독관께서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의 시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시험장을 가는데 이 시험장에 시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니까 손목 시계를 갖고 가시는 분 계신데 디지털 시계 괜히 오해받을 만한 이런 시계는 빼고요. 아날로그 시계 있죠. 그런 시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수험표 뒷면에 답안 적어와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감독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수험표 뒤에 답안 적어왔어요. 본인이 채점하기 위해서 답안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적어도 되겠네 하면서 시험장 와서 시험지 답안을 수험표 뒤에 적습니다. 그랬다가 감독관한테 걸리면은 부정명의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 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나 내가 그 감독관한테 손 들고 그 답안을 그 수험표 뒤에 적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많은 감독관 분들이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적어도 되는 거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으면 안 되시는 거죠.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뭐 한두 번씩 뭐 아니면 여러 번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궁금한 것 있으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